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감리단장의 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엔 고창 공무원의 갑질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는 27일에 집단 탈당합니다. 정치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주 쓰레기 수거 비율이 60%에 그쳐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대화의 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량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던 익산시 의회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비공개로 돌아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감리단장이 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한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공무원의 친인척들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창군 산단조성 TF 팀장은 건축직이지만 토목직인 부서에 수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무관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지인이 집을 새로 짓는다며 업체 부담으로 수백 세제곱미터 분량의 흙을 가져다 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장로인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무상으로 소나무를 옮겨 심고 공사를 돕게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거기 있는 나무들 옮겨주는 일이라든가, 저희 현장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교회도 나무를 심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 저희가. 친인척들 역시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고시를 한 부지에 이 공무원의 친인척이 토취장 허가를 낸 뒤 흙을 반출했다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있던 이 공무원의 바로 윗 상관도 친인척이었지만 산단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갑자기 명예퇴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며칠째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하시더니 방금 나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밝게 됐어요. 30분 넘었어요. 그래요? 경찰은 업체 측에 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리단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공무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던 익산시 의회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비공개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의회가 19건의 안건 심의를 끝으로 올해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재량 사업비 공개로 불거진 갈등은 의원총회에서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의 사과를 받는 걸로 일단락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재량 사업비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재량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량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닷새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인터넷에 공개된 익산시 예산서를 통해 재량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재량 사업비 공개는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량 사업비 공개를 꺼리는 일부 시의원들의 분위기도 반영됐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가 공개돼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특히 농촌농민들 민원이 너무 많은데 다 반영을 못하니까 반영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어떤 불만이 이런 것들이 많다. 시민단체는 시 예산서를 통해서는 재량 사업비 집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재량 사업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재량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시민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오늘은 경제 분야를 되짚어봤습니다. 올해는 군산 조선소 문제를 비롯해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민생 경제 모두 한층 더 암울해진 한 해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문제는 올해 내내 지역 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수주 감소로 도크가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사지에 몰렸습니다. 지금도 인건비가 밀려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만약에 7, 8개월 뒤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단지는 물론 군산 전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야 뭐 어디 여기 와서 살러 왔던 것이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있죠. 국제 경기 불황에 수출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타격이 가장 컸고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시장은 첩첩산중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때 정상 지금처럼 물건을 저희가 수출을 해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국정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통, 여행,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 매출 감소가 그냥 눈에 확실히 띄니까 그냥 예전에는 테이블에 웨이팅 걸리면서 돌아갔고 주말에는요. 근데 웨이팅 자체가 아예 없고 테이블 계속 비어 있고. 수급 불안으로 껑충 뛴 물가는 서민 살림에 깊고 굵은 주름살을 남겼습니다. 한우값이 급등하면서 다른 육류까지 덩달아 크게 올랐고 폭염으로 농사를 망친 배추는 김장철까지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못 사겠어. 너무나 비싸서. 무지끈만 어떻게 비싼가 못 사겠어. 최근에는 AI까지 창궐하면서 달걀은 폭등을 하다못해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국내 정세 불안과 수급 불안까지 악재란 악재는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역 경제 모두 외환 위기나 리먼 사태 이후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산란계 농가가 밀집해 있는 김제시 용지면에서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AI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가에서 처음으로 AI 의심 축이 발생해 해당 농가 15만 마리는 물론 500m 이내 24만 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59개 농가에서 120만 마리입니다. 전라북도는 달걀값 폭등을 우려해 정부가 달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에 노출돼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전북의 고위험군이 8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살처분 참여자와 농장 종사자 등 모두 81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노출 후 장복기인 열흘 동안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90명이 열흘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시 대상은 421명으로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는 27일에 분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주의 정운천 의원도 분당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박계 신당과 국민의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통합을 시도하면 정치권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는 27일에 집단 탈당합니다. 보수 성향 정당의 대규모 분당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은 물론 전주울 정운천 의원도 분당에 합류합니다.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분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서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행 일자는 27일로 하고 그 안에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로 나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수는 새누리당으로 분류되고 중도는 제3지대에 모이는 세력입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박신당에 합류한 뒤 비박신당과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제3지대에서 뭉칠 경우 호남당에 머물렀던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같은 세력들이 우리 국민의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놨고 문턱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세력의 제3지대 합종 연행을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문을 열어놓았다며 비박계 신당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박 신당이 창당되면 이래저래 전북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서울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한 뒤 최순실 측에 삼성자금이 건네졌다며 이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2월에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번 검찰 수사로 전주 이전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전북도민이 161명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는 환자가 많지 않아 신고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신고자의 10%인 16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5명만 피해자로 최종 판정받았다며 나머지 90% 신고자를 추가로 전수조사하면 보상을 받게 될 환자 수가 신고자 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최종 판정되면 정부에서 보상금과 요양비, 치료비 등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로 분류하기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탈락한 신고자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의 쓰레기 수거 대란이 2주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크지만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설의 주민 지원금 지급을 두고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가 대립하는 게 원인으로 3자가 서둘러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요즘 전주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170톤 가운데 수거되는 비율은 60%가량입니다. 벌써 2주째로 쓰레기는 쌓여가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냄새도 나고 그냥 보기도 좀 흉하고 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많이 불편하죠. 이게 바람 불고 못하고 이놈이 그냥 인도로 다 덮어갖고 사람이 발 들일 데가 없어요. 수거 차질은 쓰레기 소각장의 주민 감시원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반입을 금지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시설 유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현금 보상 불허 조례를 만들자 항의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의회는 이미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감시원 권한과 수 등의 문제가 쌓여왔다면서 전주시에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감정 대립의 양상마저 보여왔습니다. 결국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가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길어질 시민 불편의 책임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어제도 그제도 막 계속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주의 시민단체들은 시민 불편이 크다면서 쓰레기 대란 사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생 용역이 어렵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종합경기장 재생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3월에 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전주 전망타워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전망타워 건립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세운 용역비 6천만 원을 모두 깎았습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자 도시 랜드마크로 완산공원 등의 150억 원 규모로 전망타워를 건립하는 관광 계획을 세웠지만 전주시의회는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2001년 199만 9천 명까지 올라갔던 전라북도 인구가 지난해 186만 9천 명으로 줄어들자
전북의 인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인구 정책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시골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면 단위 생활 경제권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특구를 조성하고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익산시가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년 동안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매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자신의 내연녀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39살 A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당 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을 맡으면서 알게 된 22살 중국인 유학생과 불륜 관계를 맺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완주군 공무원 55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올해 초 완주군이 발주한 2천만 원 규모의 조경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전북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가량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에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